안녕하세요 여러분, 50억 아빠입니다. 미국이 50bp 금리를 인하했죠. 저는 이번 FOMC 결과로 11월 미국 대선까지 코인 시장에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오히려 하락할 거라고 보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반박을 하고, 두 번째로 대선까지 상승장으로 보는 근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제가 틀릴 수 있으니 유튜버 한 명의 의견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했을 때 S&P 500의 첫 해 수익률과 둘째 해의 수익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유일하게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2001년과 2007년의 공통점은 첫 금리 인하가 지금처럼 마이너스 50bp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락론자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50bp 금리 인하가 시장을 폭락시킬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2001년은 닷컴 버블 붕괴가 있었던 시기로 금리 인하 이후 첫 해에 마이너스 12.4%, 둘째 해에는 추가로 마이너스 30.6%가 하락했으며, 같은 시기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76%가 폭락하면서 기술 주식 역사상 최악의 하락장이 되었습니다. 2007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던 해로 S&P 500은 첫 해에 마이너스 18.9%, 둘째 해에 마이너스 26.3%의 폭락을 기록했으며, 나스닥은 마이너스 56%를 하락했습니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 앞으로 1년 뒤까지 마이너스 200bp의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가격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건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가장 가파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시장이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2001년과 2007년 당시 사이클의 특징은 마이너스 50bp 금리 인하와 함께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사이클에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첫 금리 인하를 마이너스 50bp로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를 피한 역사상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바로 이 점으로 인해 시장이 불안할 것을 염려한 파월은 FOMC 연설에서 다음의 내용을 강조했는데, 아무도 오늘을 보고 이것이 새로운 속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50bp 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의 고금리를 정상화하고 재조정화하기 위함이며, 경제가 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까지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며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파월은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50bp 인하로 인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두드러졌으며, 과거 50bp의 금리 인하는 이미 경제 위기가 발생한 후에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였다면, 이번 50bp 금리 인하는 경기가 둔화되기 전에 미리 금리를 인하하는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두 번째 우려는 미국의 금리 인하로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엔화 급등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면서 8월 초에 발생했던 시장 폭락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일본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하더라도 일본 엔화의 상승은 일시적일 뿐이라고 밝혔는데, 일본 엔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엔화 인덱스를 보면 미국 금리 인하 이후 오히려 지금 약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주식 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미국 금리 인하로 엔화가 오히려 약세가 될 것이라 예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일본 엔화가 강세일 것이라는 추측이 유효하지만, 이번에는 흐름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미국의 조치는 선제적 조치이므로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이 엔화에 대한 수요를 줄어들게 만들면서 엔화의 약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 일본의 주요 상승 종목은 토요타, 리크루트, 탈리오 등으로 일본의 수출 업체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일본은 수출 중심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 수출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일본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니케이 지수가 당일 보여준 반응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추후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엔화가 일시적 강세를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 다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이후에 주식시장 성과를 보면 알 수 있듯 금융위기 상황만 아니라면 금리 인하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이번 FOMC에서 양적 긴축의 종료 시점에 대하여 시사해주는 것이 상승장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고, 만약 언급이 없다면 대선까지의 회복장을 기대할 수 있으나 연말에는 조정장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절반의 긍정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파월은 양적 긴축을 금리 인하와 함께 앞으로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인 말은 그동안 지급준비금 축소가 대체로 영래포 잔고에서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지급준비금 규모는 안정적이고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급준비금이 여전히 충분하며 당분간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양적 긴축 종료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지급준비금이란 중앙은행에서 경제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핵심 도구입니다. 현재 지급준비금 상황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이후에 연준이 양적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월의 발언을 근거로 보면 지급준비금의 축소가 대체로 영래포 잔고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의 규모가 안정적이고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풀린 엄청난 유동성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넘쳐나는 자금을 연준의 영래포 프로그램에 예치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영래포에 엄청난 자금이 잠들어 있게 되었습니다. 연준이 양적 긴축을 시행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기 시작하자 금융기관들은 지급준비금을 줄이는 대신 영래포에 있는 자금을 빼서 사용했고, 그로 인해 지급준비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영래포에 있는 유동성이 양적 긴축으로 흡수된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결과적으로 지급준비금이 유지될 수 있게 만들었고 금융시장의 완충장치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파월의 말은 아직 영래포 잔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양적 긴축을 유지하더라도 영래포에서 자금이 흡수되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은 괜찮다는 의미이며, 현재의 지급준비금 수준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풍부하므로 연준이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미국 재무부가 4분기에 재무부 계좌인 TGA에서 유동성을 풀어줄 예정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 긴축을 유지하더라도 연말까지 지급준비금이 충분할 것이므로 여전히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안심 요소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대선까지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낙관적인 신호를 시장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양적 긴축이 계속되더라도 당분간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는 것입니다. 파월은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를 씻겨내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로 인하여 파월이 양적 긴축 종료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마저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지급준비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미국 부채 한도가 살아나면서 유동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는 만큼 여전히 양적 긴축 종료 시점은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며, 이제 이 문제는 이번 FOMC가 아니라 다음 11월 FOMC로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11월과 12월 FOMC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50bp 금리 인하는 2001년, 2007년 때처럼 금융위기로 인한 후행적 조치로 시행되었던 과거와 달리 2004년은 경제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상승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미국 경제가 건재할수록 달러의 매력이 높아지며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이것은 엔화의 약세로 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려했던 캐리 트레이드 문제 역시도 불거질 확률이 낮다는 점,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지급준비금이 충분하고 RRP 잔고도 남았기 때문에 연준에서 유동성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이 세 가지 이유로 이번 FOMC는 호재로 작용했으며 대선까지 시장을 상승장으로 이끌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선 이후에 연말까지의 시장을 판가름하는 것은 다음 FOMC의 손으로 넘어갔다.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나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 실시간 시장 관점과 중요한 속보는 텔레그램을 통해 가장 먼저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들도 주로 텔레그램으로 전달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누르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